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리도 파이낸스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알라메다 리서치가 리도 파이낸스랑 솔라나 코인 그리고 앱토스 등을 보유를 하면서 보석금을 이제 내려고 덤핑을 한 게 아니냐라고 좀 의심을 하면서 최근에 그 알라메다 리서치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코인들이 몇 가지들이 좀 과대한 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리도 파이낸스도 보면은 어 0.9달러까지 좀 이제 순간적으로 덤핑이 됐었어요. 20% 30% 가량 덤핑이 됐었는데 이 전에 이제 FTX 파산 이후에 좀 이 구간을 좀 횡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0. 이제 9달러까지 이 시장에 퍼진 퍼드들로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것들을 현금화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일정 구간까지 내려가면 대거 청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공포심을 주고 난 뒤에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급등까지는 아니죠. 이제 저는 펌핑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30% 40% 가량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리도 파이낸스가 도대체 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어디까지 이게 지금 가격이 저는 펌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이더리움 이제 관련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수가 있을 건지 좀 어느 정도 그냥 제 관점을 좀 통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겠죠. 무조건 맞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볼 정도로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좀 근본적인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 좀 펌핑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하나인 리도 파이낸스 이 부분을 일단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도 파이낸스가 뭐냐면 어 가장 각광을 받게 된 게 이더리움 머지 전환이라고 있어요. 이더 좀 메모장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더리움 머지 전환이 뭐였냐면 기존에는 이더리움을 포우 방식으로 채굴기를 통해서 채굴을 하면서 이더리움을 보상을 받았더라면 올해 그 2022년 8월이죠. 이더리움 포스 전환 더 머지를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하게 되면서 이제 포스 전환으로 전환이 되었죠. 이 포스 전환이 뭐냐면 이제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이더리움을 이제 기존에는 채굴기로 이제 채굴을 해서 이더리움을 보상받았더라면 이제 머지로 전환돼서 포스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그냥 스테이킹을 한 뒤에 지분에 맞게 그 이더리움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건 사실 오늘 리도 파이낸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락장에는 포스 전환이 굉장히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더리움이 근데 포스 전환이 되고 나서 좀 진입 장벽이 좀 있었어요. 최소한의 스테이킹을 하려면 스테이킹 해가지고 보상을 받으려면 이더리움 32개 이상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더리움이 10개를 가지고 아니면 5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스테이킹을 하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업비트나 이런 데서도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위탁으로 해주는 곳도 있긴 한데 가장 큰 업체 이 리도 파이낸스가 등장을 해서 너네가 그 맡기는 것들 우리가 한 번에 위탁받아서 운용을 해줄게. 그리고 우리는 너네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만약에 맡기면 우리는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1대1 비율로 보상을 해줄게. 이거를 통해서 ST 이더리움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데 이걸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더리움으로 이제 교환을 하거나 이 ST 이더리움으로 이제 재투자를 하거나 수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좀 많은 인기를 끌면서 이 리도 파이낸스는 스테이킹된 물량만 해도 거의 6 달러 환율로 따지면 7조가 넘습니다. 지금 스테이킹된 이 리도 파이낸스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은 거죠.
거의 한 300만 개, 400만 개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리도 파이낸스 덕분에 이제 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더리움 머지가 전환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됐냐면, 최소 진입 장벽이 이더리움 32개를 가져야만 되고, 그리고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언스테이킹 해가지고 이걸 현금화하거나 다시 아니면 그 거래소에 보내려면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언제 되냐면 그 상하이 업그레이드 2023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기존의 이더리움 2.0을 스테이킹하고 언스테이킹 할 때 스테이킹까지는 되지만 언스테이킹을 이제 언제든지 이더리움을 이제 보상받고서 뺄 수가 있게 되죠. 언스테이킹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2달 정도가 남았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대체로 이제 위탁으로 운영을 해주는 데가 이제 리도 파이낸스죠. 근데 여기서 가격 관점만 보자면, 사실 이더리움 2.0이 언스테이킹 되는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건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악재다. 왜냐면 300만 개 넘게 예치된 이더리움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언스테이킹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 머지로 이제 보상을 받았던 이더리움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거죠. 단기적인 호재로 본다면 상하이 업그레이드. 사실 이더리움 머지도 굉장히 중기적으로 보면 악재거든요. 왜냐면 차라리 채굴기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캐는 게 낫지, 포스 전환으로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이 됐으면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냥 돈을 복사해 내는 겁니다. 물론 보상률이 상이하겠지만, 어쨌든 경쟁 구조로 봤을 때 물론 채굴 기업들도 진짜 파이들이 많이 큰 사람들이 독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보상량을 받아서 이것들이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락장이면 그것들을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하락장이 크립토 빙하기가 몇 년도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머지가 전환이 되고 나서 단발성으로 가격을 좀 선반영해서 올리고, 전환이 되고 나서 거의 한 50% 60% 가량이 빠졌는데, 6월달에서 8월달은 사실상 이더리움 머지 때문에 좀 가격들이 좀 버틴 걸로 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도 저점 대비 $1000에서 $2000까지 오르기도 했고, 사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죠.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는 거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나서 스테이킹을 가능한데, 이 보상받은 이더리움과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을 언스테이킹해서 시장에다가 갖다 팔 수 있는, 이 언스테이킹 할 수 있는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3월달이 끝난다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 업그레이드만 보고서 달려갔을 때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그 이더리움 머지가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가격을 끌어올린 것처럼,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사실 성공적으로 끝나면 시장에는 이더리움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긴 하는데, 그 전에 재료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코인 시장은 세력들이 주도하에 선반영해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냐가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이 리도 파이낸스, 굉장히 큰 플랫폼 업체인데, 이 리도 파이낸스의 이 거버넌스 토큰인 이 리도 코인,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알라메다가 최근에 이 퍼드를 통해서 얘네가 보석금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자금이체를 하고 저점들을 털었었는데, 지금 리도 파이낸스는 이제 1.3달러죠. 최종적으로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솔라나가 최근에 반등도 오기도 했고, 한 타임 또 이제 한 텀을 쉬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코인부터, 이 리도 바이낸스부터 먼저 주도적으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일단 리도 바이낸스가 고점을 형성했던 지금 가격에 1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마지막 피날레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 하이먼스키 모델을, 상승 모델을 그리고 난 뒤에 선반영돼서 올리는, 먼저 일단은 리도 바이낸스가 2.7달러, 지금 가격에 한 단기적으로 2배 정도죠. 2배 정도를 만들고 나서 이 상승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알라메다 리서치입니다. 알라메다 리서치가 파산을 했다고는 하지만 얘네들은 사실 저는 기획 파산이라고 보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뭐 파산을 됐다고는 하지만 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힘과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이들의 펌핑력도 엄청나고, 지금 알라메다 리서치가 묻어있는 얘네들 포트폴리오에 묶여있는 코인들이 최근 들어서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도 파이낸스는 코인마켓캡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앱토스도 마찬가지고, 이 업그레이드, 그 파산 이후에 그 업데이트는 안 한 거죠. 어쨌든 리도 파이낸스부터 앱토스 막 이런 좀 상장 이후에 낙폭이 컸던 애들이 굉장히 또 이제 주도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상승장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더리움 오늘 좀 목이 많이 맥히네요. 다가오는 이더리움 2.0 그 더 머지 그 이후에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3월달에 남아 있는데, 이걸 기점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상승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플러스 돼서 미국 쪽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2월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FOMC 회의가 지금은 이제 12월을 마지막으로 쉬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금리 인상은 어제도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에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죠. 오늘은 2023년 1월 5일이니까 2월 초까지 거의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상승 사이클로 만들어서 시장을 좀 주도적으로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3달, 4달 내내 상승장을 만든다 이런 거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한 달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끌어올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이더리움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300만 개 이상의 물량이 풀리게 되죠. 언스테이킹 가능하게 되는데, 이건 시장이 단기적으로 악재입니다. 1월 10일 날 이제 마운트 곡스가 매도 물량이 풀려요. 그때부터 풀리는데, 매도 물량이 풀린다고 시장이 13만 7천 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려면 2월달 초부터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매도 물량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날짜가 1월 10일까지지 그때 무조건 물량이 13만 7천 개가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들을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이더리움 매도 물량,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더리움도 이제 300만 개가 풀리고 비트코인도 13만 7천 개가 풀리고, 그리고 2월달 3월달에는 언스테이킹 되는 알트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락업 해제가 되는 물량들이 되게 많아요. DYDX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락업 해제, 언스테이킹 되기 전, 이더리움이 되기 전,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제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리기 전 마지막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 마지막 상승 사이클이 진짜 강렬하게 시작됩니다. 기간은 딱 한 달, 3, 4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2023년 1월 5일. 지금 구간별로 해서 몇 개들 털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주도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마지막 상승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이고, 이 구간에 만약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제 다가올 크립토 빙하기, 전 이 마지막 사이클 이후에 강한 하락과 오랫동안 펌핑이 지속되는 게 끝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더리움으로 기준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차트를 제대로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적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이 머지 전환 때 2000달러까지 올랐었죠. 이때 선반영으로 8월 14일날 올랐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만약에 3월에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전에 일단 선반영 돼가지고 코인 가격들을 마지막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2만 1000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상하이 업그레이드 때문에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락업된 물량이 300만 개 이상이 되고 이것들을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끝나야지만 풀리는데 이더리움 머지처럼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성공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예기치 못한 변수로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좀 이제 미루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막 그랬던 적은 많아요. 진짜 이더리움 머지도 그렇고 2.0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미뤘었는데 이더리움 머지를 성공적으로 이제 성공하고 난 뒤에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이제 당연히 성공적으로 성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가격을 많이 올릴 겁니다. 최대 많이 올릴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 한 1500, 1600달러까지 오르면 2만 1000달러 부근이 돼요. 근데 이더리움 자체만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무리해가지고 한 18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리도 파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이 진짜 마지막 재료예요. 마지막 재료입니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현물 ETF가 남아있긴 해요. 재료가 선물 ETF는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나중에 증권성으로 나중에 시가총액이 좀 많이 점유를 하고 진짜 일종의 자산군 그 이상의 형태로 진짜 근본적인 코인으로 가려면 현물 ETF 상장이라는 좀 이제 하나의 큰 재료가 남아있긴 한데 그 재료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관련된 걸로 쓸 수 있는 게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거의 끝입니다. 이후에도 있기는 한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죠. 시장 상황이 일단은 제가 마지막 상승 사이클로 대하락을 보고서 오랫동안 횡보하는 크립토 빙하기를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올 호재들은 사실상 마켓메이커 세력들이 가격을 그렇게 올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목표가 가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레이트 리셋을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코인 시장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코인 시장, 주식 시장 그리고 금융권으로 이제 하나씩 붕괴가 될 텐데 일단 먼저 반영될 일단 이더리움은 그 이상으로 솔직히 최고점까지는 정확하게 못 짚죠. 근데 이더리움만 한정해서 비트코인 2만 1000달러까지 이렇게 멈췄을 때 이더리움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른 뒤에 어떤 식으로 낙폭이 될 거냐면 물량 정지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상하이 업그레이드나 이런 매도 물량들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마운트 곡수도 2월 달부터 만약에 1월 10일까지가 신청 마감일이고 어떻게 받을 건지 마운트 곡수 이 채권자들에게 물량을 어떻게 받을 건지 마감일이지 2월 달부터 이것들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트위터나 이런 걸로 공시를 할 것 같아요. 이때부터 뭐 매도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됐었다. 어떤 물량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대로 시장에 있다가 갖다 팔기로 했고 어떤 거는 그대로 받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이 구간에 맞춰가지고 진짜 큰 하락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100달러로 뚫을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이 100달러로 뚫어서 진짜 암울할 수도 있긴 한데 마지막 사이클이에요. 이 고점 대비해서 70% 80% 가량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로 보시면 이전까지는 지켜져 왔죠. 지켜져 왔던 이 그림 다시 한번 1000달러로 뚫고 난 뒤에 이렇게 강한 낙폭 마지막 상승 사이클이에요. 마지막 상승 사이클이다 보니까 진짜 무리해서 이빨이 올리고 여기에서 이제 강한 낙폭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500달러, 300달러, 400달러 이 구간을 좀 이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영끌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물려있던 사람들을 이 구간까지 이렇게 한 번 더 꼬시기를 해서 물량들을 털어먹으면 이 구간이 이제 금리도 엄청 비싸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할 겁니다. 대다수가 파산을 할 거고 진짜 버티다 못해서 자동으로 반대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물 거래를 해서 레버리지를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만한 상황들을 만드는 겁니다. 강제로 반대 매매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강조드리는 건 진짜 마지막 사이클이에요. 마지막 사이클. 이 구간. 지금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 이 구간이 마지막인데 이 낙폭
이 구간들을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 방향이 맞다고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코인 시장을 좀 경험해온 바로 좀 보고,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들을 보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을 확인을 했을 때, 마지막 피날레와 마지막 대하락, 그 이후에 이 구간에서는 큰 변동성이 없을 겁니다. 이때는 이제 유대인 세력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큰 모델들을 그리고 시장 상황을 아예 말려 죽일 겁니다. 그 시작이 코인이 되고, 이 구간에 또 이제 같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켜왔던 10,000달러를 붕괴가 될 수도 있어요. 올해는 진짜 대공황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예요. 2월 달에 만약에 코인 시장을 이때 맞춰가지고 덤핑을 한다면 코인 시장뿐만 아니고 주식 시장도 같이 붕괴가 될 겁니다. 그때 달러 가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일단 미국 쪽에서 먼저 마지막으로 설거지할 수 있는 게, 미국 재무부에서 2월달 마지막 설거지를 위해 양적 완화 또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 진행한 것처럼 영국에서 10월달 부근에 또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죠. 아니, 양적 긴축을 한다는데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존에 시행했던 양적 완화와 좀 유사한 방식으로 제가 볼 때 시장에 좀 이제 완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좀 이제 보합세나 이런 시장을 좀 이제 일시적으로 막게 되는 거죠. 일단 미국에서 그것들을 이제 양적 긴축을 한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양적 완화 효과를 내는, 시장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명령하에, 지시하에 1월달 내지 2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조만간 오피셜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아마 지금 상승장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미 가격들을 끌어올리고 나서 좀 오피셜을 좀 언급을 하지 않을까,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올리고 나서 어깨 부근에서 이 양적 완화 때문에 유입되는 투자자들을 많이 모으고 나서 그 이후에 덤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제 예측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리도 파이낸스랑 이더리움 2.0 상하이 업그레이드, 여기와 관련된 영상들을 좀 찍어봤는데, 사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사이클이고, 이번 구간 텀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셔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10월달 말에 FTX 파산 이후에 한 달, 2달 정도 경험을 해오셨죠. 하락장 경험해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변동성도 없고 거래하는 마켓메이커도 하나도 없었어요. 최근에야 조금씩 들어왔는데, 마지막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지루하고 오랫동안 변동성이 없는 장이 5달, 6달, 7달, 8달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진짜 지루할 텐데, 그때는 진짜 변동성도 없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가서 또 다른 새로운 메타들이 떠오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고, 이번 구간 사이클 텀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상승장, 마지막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또 이제 잘 대비를 하셔서 한번 최대한의 수익, 그리고 최소한의 손실을 보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